나는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가만히 배수구를 내려다보았다. 단단히 틀어막힌 배수구는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온 물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컥울컥 힘겨운 한숨을 토했다. 다 저놈의 팔 때문이다. 대체 널 어떻게 해야 할까? 생김새로 보아 오른팔, 손톱은 건강하고 혈색도 좋다. 하수구 아래에서 뻗어나온 걸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인다.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다. 처음 저것이 나온 날 건축대장까지 확인해 본 결과 이 좁은 빌라의 배수구 라인은 지면 바로 아래에서 극적으로 꺾여 있다. 다시 말해 거의 팔꿈치 직전까지 뻗어나온 저 팔의 주인은 폭 15cm짜리 파이프에 온몸을 구겨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데다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뼈가 없거나 유령이거나 아주 낮은 확률로 내가 모르는 형태의 신종버섯이어야 말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로 이사 온 지 2주째다. 회사 발령 탓에 난생 처음 와보는 이 작은 동네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공장지대가 코앞이라 공기는 말도 못하게 더러웠고 주민들은 하나같이 시꺼멓게 죽은 눈을 하고 있는 데다가 변변한 편의시설이라고는 세워진 지 20년은 됐을 법한 조그마한 슈퍼뿐. 보통 공당 근처면 이것저것 그럴듯한 가게들이 들어설 법도 한데 이 불쾌한 마을은 지독할 만큼 완고하게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비교적 집세가 더 비싼 다른 동네를 갈지언정 이곳으론 발걸음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발전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비루한 폐촌이다. 공인중개사는 여기로 자리를 잡겠다는 나의 말에 매물은 가지고 있지만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은 똑바로 했어야지. 안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이야. 나도 썩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나 답답한 동네는 태어난 이래 처음이다. 처음 이사를 하러 오던 날 마치 역병 환자를 보듯 떼지어 나와서 나를 노려보던 마을 사람들을 나는 기억한다. 하나같이 간암과 불운을 의인화한 것 같은 군상들이 오히려 나를 음울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거기엔 호기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들의 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그들이 나를 결코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래, 참을 수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듯 나와 살갗을 닿지 않은 채 열쇠를 건네주던 집주인도, 곰팡이 핀 벽지조차 새로 바르지 않은 방도, 새까맣게 변색된 방충망도, 무슨 유전병이라도 도는지 하나같이 입이 큰 주민들의 시선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뭐란 말인가? 배수구 아래서 뻗어나온 팔이라니. 신입 거주자를 환영하는 아래층의 이벤트라면 지독하게 유머 감각이 없다고 봐야겠지. 입주 첫날 짐 운반을 마치고 샤워를 하던 내가 이 손을 발견했을 때 난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다. 오래되어 미끄러운 타일은 내가 뒷걸음질 치기를 기다렸다는 듯 나를 내동댕이 쳤고 둔탁한 샤시가 다가오는 걸 보자마자 몸을 뒤틀지 않았더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샤워하러 가기 전까지는 없었던 그것은 마치 물을 탐하는 식물처럼 뻗어나와 손을 쫙 펴고 있었다. 집주인? 물론 데리고 와봤지. 하지만 그 죽도록 심드렁한 얼굴의 노인네가 내 애걸에 샤워실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팔은 순식간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분명 아까까지 있었는데, 분명히 봤는데 하며 말을 떠는 나를 그는 한참이나 안 잊고게 노려보고는 대답도 없이 사라졌었다. 하긴 이것만은 내가 그였어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샤워실 배수구에서 사람팔이 솟았어요. 그렇게 말한들 누가 진지하게 들어주겠냔 말이다. 나는 샤워기 헤드로 그 손끝을 툭툭 쳐보았다. 분명하게 내 손으로 돌아오는 둔탁한 감촉. 저것이 그저
내 눈에만 보이는 환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긴 이미 물을 틀어막고 있으니 진작에 유령이나 환각은 아닐 테지. 그런 나의 접촉에 팔은 마치 식충식물이나 미모사처럼 잠깐 펼친 손을 오므리더니 그 주변을 더듬듯이 손을 상하 좌우로 휘둘렀다. 물론 이미 한참이나 거리를 두고 있는 내게는 어떤 식으로든 닿지가 않는다. 한참 동안 사방을 휘적거리고 있는 그걸 보다가 나는 한숨을 내쉬며 샤워실의 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계산하기를 포기해버린 집에서 그 손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았다. 대개의 경우 그저 새로운 형태에 꽂힌 것처럼 손가락을 벌린 채 흔들렸고, 내가 그 거추장스러운 것을 피해 샤워기에 물을 틀면 물기를 맞아 흔들렸다. 물방울이든 뭐든 닿으면 발작하듯이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휘두르는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 딱히 자라나지도 뭔가를 전달하려고 들지도 않는 그것을 어느샌가 나는 그냥 받아들여 버리기로 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파견이 끝나고 본가로 돌아간 다음에는 나와 상관없는 흉물일 뿐이지. 그 전까지는 그냥 좀 별스러운 관상식물인 셈 쳐버리지 뭐. 나는 샤워를 하고 나오며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았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다. 진목도모라는 명목하에 질펀한 술을 퍼마신 날. 나는 술이라면 딱 질색인 사람이었지만 파견직이라도 우리 식구라고 주장하는 상사의 말은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집에 돌아왔을 즈음에는 걸음도 주체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거의 널브러지듯 쓰러진 채 잠이 들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된 것은 어깨 부근까지 자라난 나의 불쾌한 동거자였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지금껏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팔이 뻗어나오긴커녕 손톱조차 자라지 않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변화였다. 여태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단단히 고정된 팔뚝 위의 손목뿐이었는데 이젠 팔꿈치까지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된 상황이었다. 술기운이 덜 깬 머리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나서야 뒤늦게 등줄기에 소름을 뻗었다. 팔뚝은, 아니, 이젠 팔이라고 불러야 할 그것은 이제 손바닥을 땅에 짚은 채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한동안 넋이 나가 방끝에서 주춤거리고 있던 나는 조심스럽게 팔뚝을 향해 다가가 보았다. 수채 구멍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던 팔꿈치 부근과는 달리 얇은 팔은 안쪽을 들여다보기에 좁긴 해도 충분한 공간을 두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과 수채구멍 사이의 공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욕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하수구 속에 얇은 눈을 선명하게 비췄다. 아몬드 모양으로 길게 빠진 그 눈은 비록 한쪽뿐이긴 해도 분명히 내 쪽을 향해 대로 굴렸던 것이다. 도대체 종아리도 들어가지 않을 얇은 파이프 안에 어떤 자세로 있는 건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나의 방에 낯선 타인이 말이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나는 차디찬 욕실 타일 위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어째서 갑자기 자라났는가? 저 파이프 속의 사람은 대체 누군가? 저것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한참이나 생각하던 나는 문득 그런 것이 다 아무래도 좋은 멍청한 생각이란 걸 깨달았다. 아무려면 저런 곳에서 저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무언가일 리가 없다. 그렇다면 저것이 다 나왔을 때 내게 이로울 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것이 아직 팔까지밖에 나오지 못한 이상 성공권은 분명히 내게 있었다. 우선 당장 숙취를 핑계로 회사에 연차를 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니 이로써 총 3일의 시간을 준비한 셈이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머리도 감지 않은 채 나는 당장 근처의 모든 곳을 뒤져 수단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한 손톱, 캠핑용 맥가이버 칼, 장작용 손도끼. 놀랍게도 이 동네에 단 하나뿐인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이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한 가게 주인은 인사도 받지 않고 사용처도 묻지 않은 채 그 커다란 입으로 딱 한마디만 했다. 현금. 카드는 안 돼. 검은 비닐봉투에 쑤셔 박힌 흉기들을 구매하고 나오면서도 얼떨떨하다. 이 동네 괜찮은 걸까? 잠시 아연한 얼굴을 하고 있던 나는 서둘러 고개를 흔들고는 이를 사려 물었다. 다른 건 알게 뭔가. 당장 그 빌어먹을 팔뚝을 치워버리고 나는 나의 평화를 되찾는다. 그러나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나의 서투른 기대가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단숨에 깨달을 수 있었다. 없었다. 팔이. 숫자구멍 주변에 흥건한 핏자국은 아직도 굳지 않아 질척거리는 가운데 욕실에는 방금 전까지 뱀처럼 또아리를 트고 있던 팔은 사라지고 없었다. 크기에 맞지 않는 구멍에 억지로 손을 쑤셔 넣은 것처럼 지저분한 피부 조각이 너덜너덜 매달린 구멍 속으론 휑한 검은 구멍만이 남은 채였다. 목장갑을 낀 채 한 손에는 도끼를, 한 손에는 톱을 들고 있던 나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오한이 등줄기를 내달리는 걸 느꼈다. 나온 곳이다. 그놈이. 내게 눈을 향하던 그것이. 혹시 다시금 파이프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지만 수채구멍의 피부 조각들이 그 망상을 부정했다. 살점들은 분명 구멍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매달려 있었다. 만약 억지로 다시 팔을 집어넣은 거라면 구멍 바깥쪽에 살점이 있었겠지.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의 문과 창문은 내가 습관적으로 걸어놓은 그대로였다. 즉, 놈은 아직 이 안에 있다. 순간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본 순간 나는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위쪽 턱이 쭉 벌어지는 걸 느꼈다. 악을 쓰느라 벌린 입으로 누군가의 양손 같은 것이 쑤셔 들어왔다는 걸 깨달은 것은 이미 그 길고 굵은 팔뚝이 목구멍을 넘어가고 있는 때였다. 애시당초 그 팔은커녕 손조차도 수채구멍을 통과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크기였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 목구멍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다음날 슈퍼 주인은 얼마 전 이사 온 청년이 비닐봉투를 들고 슈퍼로 찾아오는 걸 보았다. 어제까지의 다급하고 당황한 듯한 걸음과는 달리 마치 아주 익숙한 곳을 산책하듯이 평온한 속도였다. 슈퍼 주인은 싱긋 웃으며 어제 돈통에도 넣어놓지 않은 청년의 현금 그대로를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은 일종의 연례 행사였다. 새로 주민이 오고 짝이라도 한 듯 얼마 안가 용도불명의 날부치가 필요해지며 다음 날이면 쓰지도 않은 그것을 환불하러 오는 것. 그러고 나면 이 작은 마을에는 주민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은 자기가 냈던 돈을 되돌려 받으며 쑥스럽다는 듯이 길게 찢어진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그렇게 웃어 보였다. 아마도 상처가 아물고 나면 청년 또한 전보다도 훨씬 기나긴 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